제가 문화예술 분야에 오늘로서 마지막 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역곡 3동, 계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한 최혜열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은 60, 70년대 서울의 공업 위성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변모하고자 각자의 분야에서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은 문화도시라는 각인을 새겼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덕분에 2024년 부천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만화축제, 피라모니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외형적 성장에 도취한 그것은 아닐까요? 이제 화려하게 치장된 외적 요인의 문화사업 거품을 걷어내고 엘리트 중심의 문화정책과 더불어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과 부천의 뿌리를 찾는 정책으로 전환 시작하여야 합니다. 2001년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대한 폭넓은 향후와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단체 최초로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의 염원과는 달리 2024년 문화재단을 살펴보면 정원이 107명, 연간 재단에 들어가는 출연금만 8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 되었습니다. 시는 매년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보내는 동시에 부천시 박물관과 아트벙커 B3구의 위탁사업비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종료되고 국비 50%의 지원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그대로 50%인 1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산을 합하면 한 해 예산이 자그만치 160억 원에 이릅니다. 160억 가치가 있는 것인지 시민들께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에도 문제가 많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인 부천시립박물관과 아트벙커 B3구 해당 직원을 채용하면서 문화재단 정기직으로 채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위탁사업인 시립박물관과 아트벙커 B3구가 위탁기관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정기직으로 채용합니까? 이 인원 또한 무려 28명이나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직 운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면 관계 직원을 어떻게 하실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화재단 출원금 중 사업비의 비중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부천문화재단에 묻습니다. 진정 부천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무엇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상생하며 함께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 문화사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정체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행사의 운영 방식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신뢰로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작년 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하여 연말에 부천시청 잔디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든 이야기틀이라는 조형물이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설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의 이야기가 도시의 이야기가 되는 2023년 시민축제로 부천 시민의 이야기를 모으고 문화도시를
경험하는 참여형 조형물 제작하겠다는 의도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참여한 작가 그룹 308 아트 크루가 작가로서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08 아트 크루의 구성원 5명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창작에 기반을 둔 서울 작가들이 부천의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설치 작가로 선정된 것입니다. 부천시와 아무 관련 없는 그 작가들이 과연 부천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지역 향토사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읽어내며 조형물을 시민의 정죄의식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물을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없고 전체적인 작품 컴포지션도 없고 치밀해 보이지도 않고 저렴한 기성품,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들고 다니는 파란 박스를 주제로 사용해서 그런지 퀄리티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천문화재단은 지역 작가들이 시청 잔디광장에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조형물 하나 설치 못하는 허접한 작가들로 본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천시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작가 선정에서 지역 단체와 작가를 배제해야만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 문화재단 관계자는 선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참 속아 웃을 짓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천시 박물관입니다. 시장님, 부천시 박물관은 문화재단과 입탁계약이 종료되며 재계약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단체에 입탁하여 정적인 박물관이 아닌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변신시키시길 바랍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을 투자하여 박물관, 전시관 등 여러 형태의 문화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혹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흉물에 가깝게 방치된 시설물이 전국에 널려있는 현실에 비하면 적자라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적자 운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박물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찾는 사람이 없으면 1,000원 하던 입장료도 폐지하고 무료 입장합니다. 무료 입장을 해도 영각 관람객은 몇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박물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박물관 행사장을 찾은 시민, 그들의 체험 활동을 하신 분들도 박물관 관람자 카운팅에 들어갑니다. 인원수 늘리는 꼼수이지요. 박물관 문제가 뭐길래 이럴까요? 볼 것이 없다는 거겠죠. 부천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전시실의 전시물, 그 많은 직원과 학예사는 뭐하고 도슨트도 문화관광 해설사가 합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한 종합박물관이 아니다 보니 우리 지역 고강동 유물 하나 없습니다. 발굴했던 백이동 교수팀이 당시 한양대 교수이다 보니 국가적 유물인 고강동 유물이 전체가 한양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을 부천에서 전시 한번 하려면 각서 쓰고 겨우 한두 개씩 임대해서 가져오는 형편입니다. 이런 곳에 1년에 20억 원 이상씩 쓰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향토 역사관이나 생활사 박물관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디아스포라 문학상 등 우리 부천과 전혀 궤를 같이 하지 않는 각종 행사들을 일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 중심의 문화행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계 비보이 대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억 4천만 예산으로 배틀 방식의 대회입니다. 이 중 상금은 12명에게 4천만 원 나갑니다. 나머지 4억은 내용을 보면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대 설치에 1억 6천만 원, 대회 운영 및 체험비 4,700, 홍보비 4,200, 국외여비 3,600, MC에게 1,100만 원, D공연팀 공연 심사에 1,100만 원, 공연비와 심사 일부에 1억 1천만 원 등 4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기존 비보이팀 지원해주기 위한 느낌마저 드는 주객이 전도된 이런 행사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펄벅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한 디아스포라 문학상입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상 운영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문학상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으로만 연간 4,50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심사비 위원장 700만 원, 심사비 500만 원. 선정된 작품들은 널리 알려진 작품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친코 같은 겁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연간 예산 약 3억 원을 들여 유명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작가와 내빈들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해서 데려와 행사를 개최한 덕에 속빈 강정, 겉보기에만 멋있는 행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상금은 5천만 원, 시상식을 위해 무대 비용, 시상식 하나 하는 무대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심사비 4,500만 원, 사회자 비용 5천만 원, 500만 원. 이해되나요? 부천 시민 그 누구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 겉만 화려하고 돈으로 수상작을 사고 있다는 향간의 비판이 뼈아픈 이유입니다. 이런 식의 문화행사와 사업은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합니다. 행사의 가짓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작품이 투영하는 작가들로 성장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이 꽃피울 수 있는 문화도시 부천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내실화를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님, 벌써 지역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삭감하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문화사업을 중지시키고 지금 중지되는 예산들을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쓰십시오. 부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사업과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